안녕. 네, 또 왔습니다. 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를 바탕으로 그럼 실제로 해수의 표층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핵심은 오늘 강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원피스 해적왕이 될 테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한번 담아봤는데 요 원피스에 나오는 요 애들도 사실은 이렇게 해류를 따라갔다는 것들을 오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뭐 했냐? 네, 대기대순환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네. 그래서 대기대순환 하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뭐 원리를 기억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잘 안 된다면 요 그림을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죠. 0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때문에 일어났죠? 요 키워드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너지 불균형. 그래서 얘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순환이 일어났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여기서 상승, 하강, 상승, 하강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일어났었고 무역풍, 산서풍, 극동풍 이런 게 있더더라. 그다음에 헤들리, 헤렐, 그래서 직접순환만 동그라미 쳐볼까요? 직접순환. 뭐에 대해서? 열 에너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게 그래서 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적도 수렴대, 아열대, 고압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한대 전선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요 정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이에요. 이제 지상풍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상풍들에 따라서 오늘 하게 되는 이 표층 순환이 결정이 됩니다. 무슨 순환? 표층입니다. 말 그대로 해수면 위, 즉 뭐랑 맞닿아 있는 애? 네, 대기와 맞닿아 있는 애. 맞닿아 있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다라는 건 대기의 무슨 움직임과 관련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입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좀 접하시긴 했을 거예요. 네, 접하시긴 했을 건데 요런 그림들을 보면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자, 이 제일 끝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죠? 얘가 바로 대기 대순환에서 나온 거죠. 자, 대기 대순환에 나온 건데 자, 대기 대순환 지금 뭘 준 거냐면 바람을 줬다는 얘기야. 즉 우리가 알아야 하는 표층 순환은 누구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냐면 이 바람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거 바람 세 종류밖에 없어요. 물론 크게 보면 6종류지만 세 종류. 뭐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있다고. 물론 남반구도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선생님 반항이 똑같네요. 네, 태클코마니처럼 딱 하거든요. 오케이. 왜 그럼 이렇게 세 개로 나눴었냐? 전향력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 표층 순환하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층 순환은 뭐 때문에 생긴다? 바람 때문에 생긴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0도에서 30도 사이를 한번 봅시다. 자, 0도에서 30도 사이를 보시면 무슨 해류가 흐르면 북적도 해류가 흘러요. 자, 어디서 어디로 흐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죠.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왜 그러냐고 대기의 순환을 봤더니 여기에 무슨 풍들이 불고 있죠? 무역풍들이 불고 있다더라. 요겁니다. 요 무역풍 때문에 해류가 요걸 따라서 왼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생긴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편서풍이 부는 구간 볼까요? 자, 편서풍이 이렇게 불고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은 이 편서풍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에서,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냥 여기 써볼까요? 네, 서동이라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 그럼 실제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냐? 네, 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좀 지워보고 다시 쓰면 북적도 해류라고 써져 있는 요곳 얘는 동에서 서로 가고 있고 북태평양은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보인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아, 괜히 지웠네요. 얘는 뭐 때문에? 네, 바람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면 1번에 대기 대순환의 일정한 바람으로 표층 순환이 생성이 된다 이런 얘기 써놨죠. 그게 요거의 이제 얘기입니다. 근데 잘 보면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들이 아니죠.
자, 왜 이렇게 흐를 수 없을까요? 했을 때 뭐에 가로막혀야? 대륙에 가로막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돌아요. 대륙에 가로막히게 되니까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돌아요. 도는 거 보이시나요? 네. 부딪히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요. 물론 아래로 내려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긴다.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표층 순환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어디를 중심으로 생기냐면 요 30도 중심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열대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될 표층 순환은 자, 어디 지역 걸 보시면 되냐면 아열대 순환입니다. 그럼 선생님 아열대 순환 아닌 것도 있나요? 요 위쪽도 있죠. 이렇게 돌고 있는 애들. 네, 여기도 이렇게 돌고 있는 애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아열대 순환을 꼭 기억하시고 이 위쪽도 있긴 있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수많은 해류들이 써 있는데 다 외워야 할까요? 아니요, 제가 표시해 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곳들을 조금 동그라미 다시 쳐줄 텐데, 자, 어디가 있냐면 북적도 해류, 북태평양 해류, 쿠로시오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네, 다 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요거 다 외워야 돼요, 얘는. 그 다음 멕시코 만류, 카나리아 해류. 요 정도. 물론 여기 북대서양 해류도 간혹가다 등장하는데 요 동그라미 친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딴 거 다 필요 없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있다 요 정도 하시면 되고, 남극순환 해류 이렇게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와, 선생님 더럽게 많네요. 네, 많아요. 왜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냐면 특히나 요 네 군데 북적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라고 써져 있는 요 지역은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태평양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와 똑같이 멕시코 만류와 카나리아 해류도 대서양 쪽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 이렇게 있구나.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돌고 있냐? 자, 무슨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까? 태평양을 중심으로 무슨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자, 아열대 순환. 자, 북방과 남방구로 나눠서 볼 건데 무슨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북방구는 시계 방향. 남방구는요? 반시계로 돌고 있죠. 그래서 요거 반개가 아니라 반시계죠. 네, 반가운 종소리.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얘네들을 좀 뭐하고 뭘로 나눌 거냐면 이제 난류와 한류로 나눌 겁니다. 자, 난류와 한류는 말뜻 자체는 뜨거울 난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핫한 애고요. 핫해. 네. 그 다음에 얘는 죄송합니다. 네, 콜드. 차가운 애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얘를 조금 더 밑에다 쓸게요. 자, 얘네들의 차이를 좀 볼 건데 뭘 보셔야 되냐면, 자, 난류. 자, 여기서 난류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난류. 일단 북적도, 북태평양, 쿠로시오가 있습니다. 자, 북적도나 북태평양은 이해가 되시죠? 왜? 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류고요. 일반적으로 얘네 둘을 비교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 자, 얘예요. 쿠로시오. 자, 쿠로시오. 대표적인 얘가 누가 있냐면 쿠로시오. 그 다음에 그냥 멕시코라고만 쓸게요. 멕시코, 만류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특징을 보시면 항상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예요? 저위도에서 고위도죠. 그래서 첫 번째, 얘네들은 항상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남반구에서도 보시면 동오스트리알리아 해류나 뭐 브라질 해류 같은 것도 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꺾어서 가고 있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그럼 한류는 뭘까요? 자, 한류. 자, 한류는 어떻게 해요? 그럼 위쪽에서 생긴 애들은 당연히 한류일 거고,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항상 고위도에서, 얘네들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고 있죠.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게, 자, 이렇게 분류가 됐다면 얘네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일단, 자, 수온 볼게요. 자, 수온. 자, 수온 어떨까요? 난류 수온 어떨까요? 당연히 뜨거운 거니까 높겠죠. 오케이? 한류는요? 한류는 수온이 낮겠죠.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거. 자, 염분입니다.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게 나오는 거야. 자, 염분은 어떨까요? 염분.
자, 프린트물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염분. 염분이 높다 이런 얘기 있죠. 자, 그러면 한류는 어떨까요? 염분이 낮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길래. 자, 난류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0도, 30도 사이에서 올라오죠. 자, 0도 적도 지방은 상대적으로 증발량도 많지만 강수량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 염분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도 극에 비하면 매우 높은 상태였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얘네들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죠? 이 중위도 쪽을 지나가고 있죠. 자, 중위도 생각해봐요. 20도 부근에 20도 부근이 어땠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훨씬 높았죠. 그러니까 염분이 엄청 높은 애들인 거죠. 그런 애들이 위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이 높은 애들. 그럼 한류는요? 상대적으로 이 위에 있던 애들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염분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애들이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항상 수온과 염분을 좀 이렇게 세트로 같이 외워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용존산소량이 있습니다. 자, 용산이라고 쓸게요. 자, 용존산소량. 자, 용존산소량은 어떨까요? 자,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이 기체들은 뜨거운 데서 잘 녹는다, 차가운 데서 잘 녹는다, 차가운 데서 잘 녹는다. 그러니까 얘는 용존산소량이 적다는 거죠. 자, 얘도 용산, 얘는 크겠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염류입니다. 영양염류. 자, 영양염류는 어떨까요? 자, 영양염류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분해가 되면서 생겨요. 생명체들이 분해가 된다든지 혹은 뭔가 생명체 활동이 활발하거나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용존산소가, 녹아있는 산소가 많은 곳에서 걔네들이 활동을 잘할까 아닌 데서 잘할까를 생각해보면 좀 쉬워요. 그래서 이 용존산소가 항상 따라간다. 그래서 염류는 이 난류에선 적고 한류에선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고, 얘네들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난류는 쿠로시와 멕시코라고 했고, 이 한류는 뭐가 있냐면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카나리아 해류,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꼭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자, 얘입니다. 여기다 그냥 쓸게요. 남극 순환 해류. 얘 다른 말이 뭐냐면 서풍 피류입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리죠. 자, 남극 순환류는 어떤 바람 때문에 생길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봤죠. 여러분들 아마 극동풍이요라고 대답하는 애들 많을 텐데, 잘 봐봐. 이 남극 순환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니?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다. 자, 극동풍은 근데 동에서 서로 부르는 애다. 서로 반대로 어긋나는데 잘 흐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고 하고 봤더니, 자, 요 밑에 있는 흰색 보이시나요? 요게 다 남극입니다. 와, 됐다, 크죠? 남극인데 이 남극이 거의 위도 60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극동풍의 영향을 받는 애들은 다 바다가 아니라 어디야? 남극이라는 대륙인 거야. 그러면 그 밑에 남극 주변을 도는 애들이 생기는데, 걔네들은 누구 때문에 생겨? 얘네들은 그 밑에서 불고 있던 편서풍 때문에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얘 다른 이름이 뭐야? 서풍 때문에 생기는 피류. 서풍 때문에 생기는 해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세 가지, 이렇게 돌고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난류, 한류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극순환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꼭꼭꼭 그림과 함께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오케이? 잘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항상 이제 우리는 누가 기준이 되냐면 우리나라가 좀 기준이 되겠죠. 네, 우리나라 주변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여기 있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미안해요. 네, 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자, 아까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0도, 30도, 60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0도에서 무슨 해류가 흘렀죠? 예, 한번 기억해볼까? 자, 북적도 해류가 흘렀고요. 30도 여기서 무슨 해류가 흘렀냐면 북태평양 해류가 흘렀습니다. 오케이. 자, 거기에서 이제 여기로 올라가는 얘가 하나 있어요.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크게 흐르고 있는, 좀 재수없게 일본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일본이 연구를 많이 한 걸, 쿠로시오 해류라는 게 크게 이 우리나라와 일본 쪽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죠. 얘 무슨 류예요? 얘는 난류죠. 자, 난류 특징 한번 볼까요? 수온, 염분 어떻다? 높고, 그 다음에 용존산소랑 영양염류 어때요?
낮은 특징을 갖고 있죠. 요런 애들이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큰 해류가 지나가는 건 쿠로시오다라는 거. 근데 이 쿠로시오가 이제 대륙들을 자세히 보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서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나눠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나눠져서 들어가는 이 지류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스시마니, 동안이니, 황해니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난류가 주로 많이 올라오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랑 다르게 여기는 이제 우리가 난류만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열대 순환 말고도 위쪽에도 뭐가 있다고 했어요. 위쪽에서도 이렇게 돌고 있는 순환들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서로 만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나라 있는 데요. 그래서 보시면 오야시노라고 하는 해류가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서 또 이제 지류들이 내려와요. 연해주 해류라든지 뭐 북한 한류가 이렇게 내려와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근처에서 뭐예요? 따뜻한 거와 찬 게 만나네요. 따뜻한 거와 찬 게 만나버리네. 자, 요렇게 따뜻한 거와 찬 게 만나는 거. 자, 여기다 써볼까요? 따뜻한 거와 찬 게 만나는 요 지역. 여러분 지리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경수역이 어디에 형성이 되냐면 동해안에 형성이 되죠. 동해안. 근데 이 조경수역이 생기는 위치가 여기 강원도 고성, 뭐 속초, 강릉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가시면 다양한 어류들을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지역이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안 잡힌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경수역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럼 당연히 조경수역의 위치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겠죠. 무조건 여기에. 왜? 계절에 따라서 여름이야. 그럼 여름이면 따뜻한 대기들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다 가열돼서 따뜻한 애들이 더 많이 오겠죠? 그럼 얘가 좀 약간 위쪽으로 갔다. 겨울이야. 그럼 이게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걸 반복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이 내려오는 것조차도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못 내려오고 있다더라.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해류들까지 좀 살펴봤고요. 좀 시험에 많이 나오거나 평가원에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앞에 있는 표충해류가 좀 한 60에서 70%라고 하면 얘도 한 30에서 40%는 등장을 하니까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기억을 또 하셔야 되는 게 요거 난류, 한류를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름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무리로 이제 요 해류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 왜 생긴다고? 자, 첫 번째, 얘네들 왜 생겨? 표층순환. 표층순환 왜 생기냐면 바람. 그래서 대기 대순환과 늘 연결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애들 여기랑 여기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 뭐라고 하냐면 아열대 순환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 아열대 순환,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 방향 정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난류, 한류 여러분들이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난류의 특징, 한류의 특징, 예시들까지. 그 다음 네 번째 우리나라 근처. 우리나라 근처에 어떻게 해류들이 흘렸고,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건 뭐 조경수역이 이렇게 생긴다더라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마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고요. 한 가지 여기 빼먹었네요.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남극 순환류. 남극 순환. 얘 되게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고요. 요 방향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도 담아놨으니까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 문제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좀 많이 담아보려 노력했는데 페이지 수가 점점 늘어나서 7문제만 담아봤어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